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인성이 많을 때, 일주가 신강할 때였죠. 식상이 가벼우면, 자식이 적다. 뭐, 이런, 적천수의 예시가 있어서 책을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임상하실 때,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사주를 먼저 볼 때는요, 월지를 보는 거죠. 일단은 4월의 무토입니다. 4월의 무토기도 하고, 지지가 전부 이게 화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화의 기운이 왕성하죠. 이 사주는. 그리고 사중에 이 경금이 투출했으니까 신금이 용신이 되겠죠. 이게 상관이 됩니다. 상관격이죠. 이거는 이 신금은 용신으로 보나, 억부로 보나, 조구로 보나, 뭘 보더라도 이 사주에서 용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이 열기가 많은 중에 이 시간의 정화까지도 이렇게 화극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인 거지, 이게. 또 보세요. 을신충으로 되죠? 또 신금 입장에서는 내 뿌리가 없어요. 미술은 내 뿌리 역할을 못 합니다. 또 여기는 화국으로 가버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뿌리도 없고 천간으로도 나를 극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주 고립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연간의 을목은 목생 화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을목도 화로 본다 이럴 때는. 세용되기 십상인 것이 지금 여기서 고립되어 있는 신금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용신의 역할을 용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완전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예시로 들었냐면, 이렇게 식상이 약할 때가 되면,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재성이 없잖아요. 무제사주입니다. 무제사주라고 해서 처에 복이 없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이 사주는 일점의 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식신상관이 피상이 되니, 힘을 못 쓰게 되니, 자식의 운도 매우 약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 자, 보세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건명입니다,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병은 뭐죠? 병은 너무 조하다는 거죠.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메마르다. 그래서 습한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병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적천수에서 나오는 예시인데요. 적천수에서 재밌는 거는 이 저자가 유배곤이에요, 유배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적천수에서는 식상의 기운을요, 자식으로 봤습니다. 자식. 식상을 자식. 남녀한테는 식상이 자식이 아니죠. 원래 관성이 자식인데, 이 적천수에서는 식상을 자식으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아들, 딸로 구분해서. 그런 정의를 내려놓고, 왜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를 쭉 몇 개를 나열해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장에 의하면은, 관살이 자식이 안 된다 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관살이 자식이 돼버리면 윗사람을 범한다고 해서 그런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되면 관성이 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아버지를 극한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남명은 그 관살이 자식이 되는 거고 여명은 식상이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놓고 보면 되지만 이때는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적천수만큼은. 때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관살을 자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또 여명의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왜 이 식상을 자식으로 봤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주에서 용신을 삼을 글자가 있을 때 그 용신을 갖다가 식상이 없거나 관성이 없을 때는
자식으로 보기로 한다는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내가 식상이 없고 관성이 없다 치면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주에서 용신이 드러나 있으면 그 용신을 자식운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는 재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에서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흉신으로 이제 자평에서는 흉신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상관을 역용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학거를 하든지 극을 하든지 그래야지 성격이 된다고 보는 건데 이 사주에서는 상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 용신이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관이 나쁘다 좋다 그 개념이 아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으로 봤을 때 자식도 또는 배우자도 박복하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주를 볼 때 이 길신이라는 게 천간에 드러났잖아요. 어떤 사주든 간에 천간에 드러나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길신, 그 용신의 뿌리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 뿌리가 없으면 책에서는 쟁탈의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 용신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것들도 합당하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자식을 남자는 관으로 봐야 됩니다. 여자를 식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건명이에요. 남자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식상을 자식으로 봤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론 다 무시하자고요. 옛날에 고법에 나오는 그런 이론 무시하고 우리는 당연히 관성이 남자니까, 자식이니까 관성을 보자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관성이 자식을 볼 때 뭐 보겠어요? 이게 자식이 되거나, 그죠? 목국토니까 이게 자식이 되거나, 이렇게 자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관성이 떴기 때문에 이게 자식이 되는 거죠. 정관인 을목이 무술일주한테는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식 입장에서도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이론이 맞거나 안 맞고 들어가서 을목이라는 거는 싹이잖아요. 화초예요. 이 신금이 을목을 바로 급하고 바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싹이 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이 화기가 왕성한 사주다 보니까 목생화로 해서 내 에너지가 힘이 설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크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거나 보나 저거나 보나.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적청소에서는 애초에 규정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식신상관은 자식이다. 관성을 자식으로 사면 유교적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윗사람을 번할 수 없다는 거지. 후대에서 이게 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 왜 나왔냐 하면 2명의 처를 여였다. 3번을 결혼했는데 2명의 처를 여이고 12명의 자식을 놓았는데 10명이 세상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자, 저는 이 모든 어떻게 보든 뭐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보든 관성 자식을 보든 여기서 틀림없는 거는 제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이 신금을 살아나야 이 사주가 사는 거 아닙니까? 화토가 많으니까 신금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기를 그 기운을 빼줘야 되니까. 이 무술은요 그냥 그 화산을 머금고 있는 산인 거예요. 그냥 용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숨구멍을 트여줘야 돼요. 신금으로. 근데 신금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이 돼야 돼요. 이 신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받지 못하면 이 식상의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식상의 생명줄이. 이 식상이 끊기잖아. 식상을 우리가 책에 보면 수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오라. 이렇게인가? 수성자가 이렇게인가? 수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목숨 숫자를 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숨 숫자를 쓰는데 식상을 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목숨의 명을 갖고 있는 궁이라고 해서 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보는 거는 봐서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어렵지만 명을 보는 입장에서 식상을 중요하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식상을 수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간이 합거가 된다든지 내 식상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식상이 문제가 된다는 건 합이 된다거나 충이 맞거나 뭐 이런 건데 그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목숨의 문제. 그럼 꼭 죽는다가 아니고 내가 일자리가 끊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고 어쨌든 식상이 의식주니까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예시처럼 자식에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명의 자식 중에 10명은 세상을 떠났다. 처도 3명의 처를만 했는데 2명의 처가 떠났다. 이래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용신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날 구멍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시켜도. 신사기 때문에 이 사지 위에 있는 신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차라리 신유로 돼버렸으면 완전 사주가 완전 바뀌는 거지. 그죠? 신유로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계사나 이렇게 돼버렸으면 또 모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수의 운을 만나서 신금이 천간으로든 지지로든 내 뿌리가 되든 내 조력자가 되든 금수의 운이 만나서 이 신금이 살아나면 좋을 건데 아주 공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유금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회합되니까. 근데 보세요. 유금은 언제 들어오는데 죽고 나서 들어온다고. 이게 5대 운이 됐든 10대 운이 됐든 계산을 해보면 80대, 90대 아니 100세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내 좋은 운은 없어, 생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좋은 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수방으로 흘러갈 때 이때가 있잖아요. 운이. 수방으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 그럼 이 수방이 흘러갈 때 예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책에. 만약에 이때 과거니까 어떤 감투를 쓴다거나 이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물론 처와 자식에서는 좀 불리했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 됐다거나 이런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글자 하나에 의해서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주 팔자는. 완전 틀려지는 거지. 차라리 신사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지만 구성은 안 되지만 정사로 갔다고 칩시다. 이 신금이 없고 정사로 갔다 정사월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왜? 염상격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정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어설프게 용신이 상관으로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런데 운도 받쳐주지 않으니까, 좀 하고 힘들었겠다. 의외로 이런 분들은, 무술일주기도 하고, 기문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뭔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재밌는 사주가 있길래,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운의 행로가 보면 도움이 되는 운이 없잖아요. 요때는 잠깐 도움이 됐겠지만 이때는 아주 초년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한 거는 이때긴 한데 이때도 사실 지지에 내 용신이 들어와서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좋긴 한데 또 공교롭게 천간에 이제 개두절갑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힘을 받아버리면 또 이게 신금이 잡히니까 상관이 파료되겠지.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상관이 파료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은 이제 아쉬운 데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간단하게,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주 예시를 들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사주가 있으면, 주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